대소동 가키야 미우. 2. 마스오 시호 32세. 성을 바꾸면 남자의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벼운 말투로 물으면서도 내 마음이 사토루에게서 아주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똑바로 직진해서 갈 예정이었던 인생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신혼집으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시장에서 미리 커튼을 보기 위해 롯본기까지 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커튼 무늬를 떠올리며 즐거운 기분에 젖어 있었다. 무늬가 없는 게 좋을까? 꽃무늬가 좋을까? 밝은 색이 좋을까? 차분한 색이 좋을까? 그러나 어젯밤부터 이어지던 행복한 기분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산산이 흩어졌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사토루조차 이렇다. 성씨 때문에 매번 헤어진다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여름, 그때까지만 해도 성씨 같은 것에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었다. 어릴 때는 여자는 결혼하면 성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었을 것이다. 매년 추석이 되면 가족 넷이 친가가 있는 니가타에 성묘하러 가는 일이 연례 행사였다. 신진의 집은 딸만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어. 저녁 식사 때 웬일인지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묘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질 거야.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고. 사스키는 몸이 튼튼해 보여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며칠이라도 더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식탁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다. 처음으로 여자로 태어난 내가 가치없는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다.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셋 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아키히코, 미스요, 그리고 우리 아빠인 신지. 큰아버지 아키히코는 장남이지만 젊은 나이에 서둘러 대릴 사이로 가버려서 마스오 성씨를 잇는 사람은 우리 아빠뿐이다. 사랑에 눈이 멀면 그야말로 무섭다니까. 아이도 안 낳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는 큰아버지를 원망했다. 연상의 미인에게 홀딱 빠졌는데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대릴 사이가 되어줘 라며 큰어머니가 다그쳤다고 들었다. 큰어머니는 70대가 된 지금도 검은색 머리에 여전히 소녀 같은 분위기다. 결혼 초부터 아이는 낳지 않는 주의였다는데 지금도 도심의 가장 비싼 땅에서 부부 둘이 우아하게 살고 있다. 미스요네 집은 아들이 둘 있지만 미스요는 시집가서 성이 바뀌었으니 말할 필요도 없지. 그날 술에 취한 할아버지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과 거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잠시도 자리에 앉아서 쉬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만도 한데 할아버지를 말리지도 않았다. 계집 아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말한 할아버지는 증오에 찬 표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번갈아 노려봤다. 그 눈빛은 어린 마음의 충격이었고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다. 그리고 그 말에 한마디 반론하지 않은 아빠를 처음으로 불신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다. 사토루는 어떤데? 나는 도쿄에서 태어나서 가고시마가 고향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 여름방학의 추억이 그립긴 해.
그래도 아무튼 묘는 내가 이어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수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듯이 말하는 사토루에게서 무심코 눈을 돌렸다.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실은 나도 니가타의 묘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어. 그랬어? 사토루는 작은 한숨을 쉬더니 남은 아이스티를 모조리 마셨다. 그건 몰랐어. 그러면 나도 성씨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사토루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채 그렇게 말했다. 정말? 생각해 본다고? 일단은. 고마워. 역시 사토루야. 고맙다는 말은 아직 일러.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뿐이니까. 그 잘난 척하는 듯한 말투는 마치 사토루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 사토루는 분명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 체면도 있으니 여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단순한 시간 끌기 작전일까? 그런데 그런 계산적인 전략을 쓸 수 있는 남자였던가?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면이 있는 걸까? 처음으로 사토루에 대한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그럼 내가 생각해 본 결과 역시 성씨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 시호는 어떻게 할 거야? 역시 화내겠지? 아마 화가 나서 며칠 동안은 말하지 않을 거라고. 이 문제는 고작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어째서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는 걸까? 내 마음이 점점 사토루에게서 멀어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절망으로 변해간다.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다. 싫어질 것 같다. 이제 곧 33이 됐는데. 시호의 성격이라면 분명히 토라지겠지? 이 말에 내 분노가 극에 달했다. 토라진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 지금 정말 진지하다고. 나 그럼 사토루랑은 결혼 안 할래.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소리 지르고 말았다. 옆에 있던 남자 손님이 나를 힐끗 보는 눈빛이 눈에 들어왔다. 농담하지 마. 우리가 사귄 지 2년이나 됐고 양가 부모님께도 소개했잖아. 약혼 반지도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아는 보석상에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소개받기로 되어 있다고.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파혼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잡지인가 어딘가에서 읽은 적이 있다. 결혼식 준비나 신혼집을 결정할 때 양가의 부모나 친척이 끼어들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일에서 상대의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남자가 약혼자보다 자기 부모나 집안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자의 마음에는 불신이 싹 튼다. 사토루 같은 남자를 효심이 깊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량이 넓은 여자도 세상에는 있다지만 그렇다면 여자 쪽의 부모님은 어찌 되어도 좋단 말인가? 내가 약혼 반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좋은 뜻으로 모처럼 준비해 주신 거니까. 이왕 사주시는 거라면 다이아몬드 말고 평소에도 끼고 다닐 수 있는 루비가 좋다고 내가 분명 말했잖아. 루비 같은 건 안 돼. 보석상을 하는 지인에게 비웃음을 사고 망신당했다고 아버지가 화내시더라.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버님은 자상해 보였는데 뒤에서는 망신당했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휩싸였다. 결혼한다기보다 시집 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나는 사토루와 결혼하고 싶었을 뿐 결코 나카바야시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약한 반지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아직 결혼 생활은 시작도 안 했는데 사토루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드려야 한다. 반지를 끼는 당사자는 나인데 내가 참아야 한다.